모의고사라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컨쇼 방송은 자연계 학생을 준비를 했고요. 단 하나의 비법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과 학생인데요. 오늘 이과 학생 여자애예요. 여학생이고요. K양이네요. K양이고 서울 진명여고를 다니고 있다고 해요. 이게 아마 목동에 있는 학교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예전에 좀 시간이 됐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진명여고 아이 컨설팅을 하는 기억이 나거든요. 학교 수준이 괜찮았다라고 저는 기억이 나요. 자, 이 모의고사 이거 가채점으로 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이거 가채점 아닙니다. 원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점수로 한 거고요.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건데 봤더니 이과 학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과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점을 보였던 건 뭐냐면 바로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수학 점수가 4등급이다 보니까 대학교를 찾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작년 방송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과가 수학을 못하면 대학을 찾기가 힘들다고. 솔직히 지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문과 이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비중은 솔직히 좀 어머님들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뭐 학교나 뭐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과를 솔직히 문과보다는 이과가 좋지 않나?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이과를 가기 위해서는 자연계를 가기 위해서는 솔직히 전제 조건이 하나 깔려야 될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학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수학을 못하는데 이과를 가게 되면 솔직히 개고생합니다. 진짜 아이도만 가지고 대학 레벨은 대학 레벨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과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의 약점은 바로 수학이에요. 수학 B형을 봤는데 요번에 4등급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100분위 점수가 59밖에 안 나와서 대학 찾는데 솔직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대학 레벨이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 정도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리 3등급 빼놓고는 막 하나 2등급 찍어 왔거든요. 이게 공부 못하는 학생은 아니고 아마 공부를 좀 열심히 하던 학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특이사항이 있다라면 논술을 한 2년 정도 준비를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논술 부분을 되게 많이 준비를 시키셨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의 약점을 찾아냈다라면 그 하나는 바로 수학을 좀 잘 못하는 이과 학생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논술을 준비시켰다라는데 저는 솔직히 의문을 되게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거 왜 의문이 생겼냐면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이과기 때문에 수리논술을 봐야 되는 학생이고 수리논술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수학 점수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수리논술을 준비한다라는 거. 또한 대학교에서 수리논술을 볼 때 정말 중요시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물리예요. 물리를 이렇게 약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논술을 2년 정도를 준비했다라는 건 솔직히 저는 납득이 그렇게 크게 가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통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을 진짜 좀 잘하는 아이들, 왜 그러냐면 공식을 써내려가고 문제를 풀이를 해갖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비중이 저는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리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 수학은 거의 절대거든요. 그런데 수학 B형을 뭐 100분이 59점이나 등급을 4등급 정도 맞는 친구가 수리논술을 뭐 2년 3년 노력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리논술 할 시간에 제가 만일 제 딸이었다면 저는 정시 공부를 더 많이 시켰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듭니다. 좀 안타깝죠. 이과를 갔는데 수리가 지금 발목을 좀 잡은 상태니까요. 솔직히 이런 친구들, 지금 방송 보는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들 생각보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학 B형에 대한 보강이 좀 많이 지금부터라도, 지금 고3이다 보니까 아직 한 3, 4개월 남았거든요. 좀 수학에 대한 비중을 정말로 많이 높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모르겠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 드렸죠. 논술학원 그렇게 많이 믿지 마시라고. 논술학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한다고 말해요. 그거 제3자한테 한번 테스트 받아보세요. 다른 뭐 논술 강사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하여튼 다른 분한테 한번 테스트 받아보셔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코가 간지러울까요?
누가 제 욕하나?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내신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요게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표까지 다 분석을 한 다음에 한 건데, 당연히 이과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반영이 된 거고요. 단위수 적용을 하였을 때 등급대가 솔직히 3학년 때 성적 요번에 시험을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내신에 대한 부담을 좀 3학년 때 좀 많이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1학년과 2학년 때는 한 2등급대, 그러니까 반에서 좀 뭐 11% 조금 밑에, 그러니까 막 썩 미친 듯이 막 정규 라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아예 안 하던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좀 열심히 하던 친구였고, 3학년 때는 오 대단하네요. 정말 노력 많이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솔직히 이 친구한테 제가 팁을 하나 준 적이 한 번 있어요.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해줬을 때 이 친구가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 2외국어 막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을 너무 많이 두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과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갈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뭐 상위권 레벨의 서울대 같은 학교를 가지 않는 이상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까지만 반영이 돼요. 쉽게 말해서 이과 같은 경우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 사회 과목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라고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 보면 1학년, 2학년 때 사회나 뭐 제2외국어,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막 애들이 기술, 한문 이런 거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번에 2학년 아이가 공부하고 있길래 이렇게 가서 봤더니 뭐 하고 있냐면 한자를 막, 한문을 막 미친 듯이 외워요. 너 내일 시험 뭐 보는데? 그랬더니 뭐 한문이랑 영어랑 문학을 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미쳤구나. 너가 지금 한문을 하고 있어. 그런데 문학이나 영어 하렴. 왜 한문을 지금 외우고 있어? 선생님, 당연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건 한문밖에 없잖아요. 한문은 반영이 안 돼, 얘들아. 대학교에서 한문이나 이런 거 보지 않아. 제2외국어, 사회, 이과 같은 경우는 사회, 문과 같은 경우는 과학은 얘들아 결단코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정말 해야 될 거를 하라고. 어머님들, 그 전교 점수 좀 보지 마세요, 제발. 전교 점수 본 다음에 막 한문이나 이런 거 못 보면 혼내시는데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한문이나 기술 같은 거 공부하고 있으면 어머님들 저처럼 가셔갖고 뭐 하는 거야, 딴 거에 빨리. 내신에 반영되는 거에 라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막 이거에 막 애들이 막 목숨 걸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연히 반영된다고 말하죠. 구라치지 말라 그래. 하여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대한 부분에 진짜 중점적으로 막 공부를 진짜 많이 한 학생이었어요, 우리 K양이. 그러니까 3학년 때 성적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1, 2학년 때 성적이랑 합쳤을 때 총 반영 비율이 한 2.6등급 정도 나오니까 서울 안에 있는 내신 교과백으로 가기는 솔직히 좀 힘들다는 거 느껴지시죠? 이제 뭐 저희 컨쇼 방송을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교과백으로 가기에는 내신이 조금 솔직히 좀 많이 모자르고요. 갈 수는 있어요. 뭐 인천대학교 좀 수도권에 있는 뭐 중위권 대학 이런 데는 내신 교과백이 있다라면 2.6등급이면 갈 수 있죠. 그런데 또 아까 말했지만 이 친구가 수학이 좀 약해요. 수학 내신을 집어넣으면 3.2까지 떨어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이 아이의 발목을 딱 잡고 있다는 거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런데 자연계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 되게 많아요. 어머님들 없으실 것 같죠? 오늘 자녀의 성적표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어머님들 그 학생들 한번 성적표 봐보세요. 수학이 발목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만약 수학이 발목을 잡고 있다면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머님. 자, 그러면 수학 내신을 집어넣었을 때 수학 내신만을 저희가 따져봤을 때 3.2등급이 나왔다라는 거지, 이건 토탈로 저희가 낸 겁니다. 수학 내신만을 봤을 땐 3.2등급인데 나머지 과목들이 좀 커버를 해줘갖고 그나마 2.6등급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생의 특이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봉사상이 한 9개 정도의 수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상하게 요즘 제가 컨설팅하는 아이들 중에 봉사상은 다 탔어요. 이상하게 봉사상 외에 9개 수상인데 뭐 교내 좀 성적에 관한, 그리고 뭐 학교 자체 내에서 했던 뭐 그런 교내 대회 같은 거에서도 상을 좀 탄 수상 기억이 있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수상이 많지는 않아요. 한 9개 정도 되는데 보통 보편적인 아이들에 비하면 되게 많은 겁니다. 이게 어머님들
학생들 보통 3, 4등급 아이들이나 뭐 이런 아이들 보편적인 수상 경력들 따져보면은 몇 개 정도가 되냐면 한 3개, 많은 아이가 한 5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9개면은 솔직히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수로 탄 건 아니고 나름대로는 솔직히 선전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컨쇼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막 수상이 막 10 몇 개예요, 20 몇 개예요 그런 것만 보여드리는데 그거는 솔직히 좀 정말 잘 만들어진 생기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솔직히 좀 대학 레벨을 되게 높이겠죠 저희가. 그래서 한 9개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의 장래희망은 국제 그린피스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되게 동물 보호론자예요. 이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 하라고 물어봤더니 싱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싱어라는 이 사람을 말할 정도라면 진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동물 쪽으로는. 그래서 국제 그린피스 동물보호론자 하다가 요즘은 좀 3학년 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린피스를 하는 데 있어서 환경사업가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에 관련된 그런 것을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확실히 뭐 동물을 보호하고 국제 환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생각하는 게 뭐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어떠한 회사 같은 거를 설립해 갖고 CEO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같은 계열이라고 좀 보입니다. 뭐 그렇게 확 다르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또한 이 친구가 환경사업가를 하게 된 이유 중에 동기부여가 좀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좀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모든 나라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일단은 돈이 있어야지 환경 쪽으로도 무엇인가 자기가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개념과 의식을 고쳐주고 그 사람들과 타협하고 대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좀 생각했던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좀 현실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반영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거를 알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북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솔직히 좀 생각한 게 있었고 뭐 지구 온난화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도 생각을 했대요. 정치인도 생각을 했는데 정치인을 자기가 하기에는 솔직히 자기가 너무 순수하대요. 나 정말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자기는 좀 경제적인 부분에 뭐 환경사업가 쪽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그런 부분을 통해 갖고 무엇인가를 좀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지구를 좀 뭐 보호하고 뭐 자연의 환경을 보호하고 동물에게 혜택을 주고 돈 번 거를 그 돈을 가지고 동물을 보호하는 데다가 정말 많은 기부와 환원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기특하죠. 이런 생각하기 되게 쉽지 않은데 어린 나이에. 자, 동아리나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뭐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잘 써준 학생은 아닙니다. 딱 봤을 때 좀만 더 신경 좀 써주시지 라는 생각은 했지만 한 중상위 정도 그래도 막 미친 듯이 나쁘게 써주신 건 없었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했습니다. 126시간. 그런데 지금 3학년은 어머님들 아직까지는 ING입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몇 개 더 했다라고는 얘기하더라고요. 학생 생기부에 아직 반영은 안 됐지만 좀 몇 개 더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130시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ING니까 뭐 130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동 특성이나 종합평가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보편적으로 써주셨어요. 막 미친 듯이 잘 써줬다라는 생각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써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 학생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갖고 이 학생을 갖고 이제 저희가 찾은 학교가 오늘 두 학교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학교가 솔직히 좀 레벨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학교는 어머님들이 그리고 특히 문과생들이 이과보다는 문과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학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학교와 두 번째 학교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아이는 여학생이에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학생이 제가 이제 찾아온 학교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학교를 찾아왔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찾아온 대학교는 바로 서강대학교입니다. 대학 레벨이 되게 높은 학교입니다. 솔직히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밑으로 바로 깔리는 학교죠. 성균관, 서강대, 한양대 이렇게 깔리는데 이과다 보니까 한양대가 앞에 있다고 보셔야죠. 그리고 서강대가 좀 뒤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균관대학교랑 서강대학교가 한양대학교 이과 쪽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전. 그래서 한양대학교 다음으로 뭐 성균관이나 서강대가 깔리니까 그래도 뭐 중경 높죠. 되게 높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 6개 대학 안에는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평균 성적 분포는 내신이 1.5에서 2.0등급 정도가 되는데 솔직히 2등급이 가기에는 솔직히 그렇게 쉬운 학교는 아닙니다. 2등급이 가기에는 솔직히 쉬운 학교는 아니에요, 어머님들. 여기 거의 1점대 아이들이 가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생각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서강대학교 그러면 거의 레벨은 거의 탑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좀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찾아온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문과를 찾아왔습니다. 문과를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이과 같은 경우는 인원을 그렇게 많이 뽑지가 않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이 전형, 제가 오늘 찾아온 전형이 뭐냐면 학생부 종합 일반형을 찾아왔습니다. 뭘 찾아왔냐면요, 어머님, 일반형이라는 걸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지금 입시 떴잖아요, 어머니. 그 전형 계획 보시면은 입학사정관에 대한 여러 알바트로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찾아온 건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형이라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를 가지고 아이를 뽑는데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 100%로 뽑는 전형입니다. 아까 서류가 좀 약하지 않았나? 솔직히 서류가 서강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방송을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아이들이 집어넣을 수 있는지, 만약 이 방송을 보고 우리 아이 성적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한번 질러보세요. 이거 성적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인천대학교 방송처럼 이거 뭐 하나의 특이사항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잘하면 정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냥 다시 말할게요.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 이거 빵꾸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찾아온 과는 경영학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 친구가 환경사학과에 대한 CEO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CEO에 대한 꿈도 있고 경영이랑 좀 관련을 지어서 자기소개서를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꼭 이과를 나왔다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를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건 없다라고 봐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형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문과가 이과로 교차 지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어머님. 수학 때문에. 그런데 대학교는 이과 아이들, 자연계 아이들이 문과로 지원하는 거는 되게 많이 열어놨어요, 대학교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과 아이들도 국어랑 영어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크게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자, 그래서 인문사회학과 대학의 경영학부를 찾아왔고요. 전체 인원은 많이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강대 그러면은 어머님들 탑과예요. 경영과가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있고 여러 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로 서울대, 연대, 그러니까 연대, 고대 아이들 라인이 영향을 주는 데까지가 바로 경영과예요.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경영과는 연대, 고대급 아이들이 오는 곳이니까 K양이 가기에는 솔직히 되게 많이 미흡한 게 맞아요. 그런데 6개를 쓰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개를 쓰는데 상중하로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밑으로 바닥에 깔 필요도 없고 중앙에다 모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상 한 2개 정도에 중 한 4개에 미안해요. 상 한 하나에서 2개 정도에 중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 깔고 밑으로 하 깔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막 중하하하하 막 이렇게 뭐 중중중중 하하하하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상 한두 개 정도는 질러 보시라는 거예요, 어머님들. 그 중에 하나 찾은 게 바로 서강대학교고요. 서강대학교는 솔직히 이 친구의 비교과나 이런 거 갖고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강대학교는 누구의 라인까지 들어오냐면 연대 고대 아이들의 라인이 이 안에 들어옵니다. 이 50명 안에. 절 믿으세요. 서강대학교는 그 정도로 경영과는 되게 높은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대 고대급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저한테는. 연대 고대 애들 들어오면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보세요. 뭐 때문이냐면 일단 전형 방법은 서류 100%입니다. 그리고 면접은 없습니다. 면접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친구였었고 면접은 일단 없고요. 학생기록부나 자기소개서나 그리고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면 학교에서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진짜 관심 있게 봤던 게 바로 이거예요.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되는데 보통 지금 대학교들이 수능 최저에 대한 비중은 되게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가 생각보다 논술도 마찬가지고 되게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강대학교는 안 그렇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최저가 낮춰지기는커녕 그러니까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과 아이들도 잘 보세요. 문과 아이들도 보세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중에 아니면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탐 합이 4등급이에요. 안 낮은 거예요, 어머님. 이거 연대보다도 높은 겁니다. 정말로 높게 측정된 거예요. 이거 4등급 나오려면 하나, 둘 나와야 돼요. 3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코 낮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 말할게요. 이 정도 성적대 나오는 아이가 과연 서강대에다가 집어넣을 것 같으세요? 만일 제가 연대고대급이고 서울대급이라면 제가 진짜 서울대 걷다가 어머님들 이과는 카이스트도 있어요. 유니스트, 디지스트 얘네들도 있다고요. 솔직히 유니스트나 디지스트 애들 안 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어머님들? 이과 애들이 지금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광운대 입학처 사람을 만나갖고 얘기하는데 광운대가 원래 이과가 되게 강하고 로봇공학과가 강하던 학교인데 지금 솔직히 되게 많이 무너졌거든요. 제가 조만간 광운대도 방송은 한번 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디스트나 유니스트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과의 상위대학교 아이들은 일단 서울대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쪽으로 좀 빠져나갔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어머님들. 그 다음에 깔려있는 학교가 어디예요? 연대고대잖아요. 솔직히 연대고대가 깔리는 순간 이 정도의 등급이 나오는 아이라면 이거 쉽게 넣지 못해요, 어머님. 왜? 잘못 넣었다가 붙어버리면 가야 되거든요. 이해 가시죠? 또한 이게 만일 문과가 아니고 이과잖아요, 어머님. 그러면 더더욱 서강대는 피할 거고요. 두 번째, 연대고대 경력 라인을 생각하는 아이들은 점수 진짜 높은 아이들이에요. 또한 서강대 바치는 아이들도 점수대는 연대고대 애들은 좀 높아요. 그러면 연대고대에서 떨어진 아이들은 다 서강대 쪽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어머님. 내려오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안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겁나서 붙어버릴까 봐. 이거 붙으면 가야 되거든요. 연대고대 가야 되는 아이가 붙어버리면 가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섣불리 집어넣지 못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첫 번째는 6개를 집어넣는 아이들 중에 그러면 서강대학교를 거의 탑으로 보고 집어넣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연대고대 라인 아이들이 바치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서강대학교를 나는 제일 높은 학교로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어. 아니면 나 서강대학교 정도는 갈 점수 되는데 연대고대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집어넣는 애들 있는데 그 아이들 솔직히 이거 최저 맞추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두 개 쉬운 거 아닙니다, 어머님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서강대학교는 이번에 수능 최저를 너무 높이 잡았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이 정도 최저를 갖는 아이가, 이 정도 점수 나올 아이가 서강대학교에다가 수시에다가 이렇게 막 지르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저희 컨쇼 방송 성균관대학교 붙었는데 수능 만점 받아가지고 저희 막 방송하다가 막 한탄했던 거. 서울대 가래가 한 명이 성균관을 갔다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아이들은 어머님들 수시 때 그렇게 막 대학교 밑으로 잘 못 내려요. 아마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연대, 고대 그 정도 집어넣을 거고요. 경영학과 하다 보니까 문과 아이들 들어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은 것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비교과가 좀 붙는 것을 제가 찾은 거고요. 인원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이 최저를 못 맞춰서 쭉쭉 빠져. 제가 보기엔 이거 잘하면 진짜 미달날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경쟁률이 미달난다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들 최저를 못 맞춰갖고 빠지는 아이들과 상위권 대학교로 빠져나가는 아이들, 나머지 아이들을 뽑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안정권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거의 문 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요행을 바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넣어볼만 하잖아요. 어떻게 다 밑으로 낮추겠어. 내가 이거 다음 대학교는 완전히 안정권으로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번 질러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보시면 이 친구가 최저가 돼요. 되게 신기하죠. 이 친구는 최저가 됩니다. 왜? 이 친구의 발목을 잡은 건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수학을 버리면 돼요. 그죠? 수학을 버리고 하나하나 둘이라면서요.
국어를 둘로 받치고 영어 하나에다가 생명과학을 하나로 받추면 둘, 하나, 하나잖아요. 선생님, 어머님들이 말해요. 컨설턴트가 어떻게 물리가 3인데 그걸 찾아왔어요. 당신 쓰레기군요. 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서강대학교는 탐구 두 과목 중에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생명과학을 이 친구가 단 한 번도 1등급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죠, 저는. 만일 서강대학교를 노리는 학생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문과 학생이 있다면 사탐 하나만 미친 듯이 한번 파보라는 거죠. 제가 말하잖아요. 사탐 둘둘보다는 하나 셋이 낫다고. 공부를 할 때는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두 개를 고르게 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올인하고 하나를 받쳐가는 거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를 올인할 필요가 있다고. 그거를 잘 올인해봐. 그러면 이런 길이 열려. 생각보다 탐구 과목이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생명과학 갖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지. 솔직히 이렇게 많이 도전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연대고대 솔직히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집어넣은 애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뭐 하나하나가 나오던지 둘 하나가 나오던지 아마 성적대가 되게 좋은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경영학과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겁나서 못 노는 아이랑 빠져나갈 아이랑 그리고 최저 못 맞추는 아이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대신 만일 이거 뭐 경영학과를 뭐 생각하는 우리 인문계 학생들도 잘 봐보세요. 그래서 한번 잘 계산을 때려 보시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만일 나는 교과가 되게 우수해. 교과가 되게 우수한데 만일 그렇다면 나 이거 한번 도전해 볼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능 최저의 과탐이 한 과목만 들어간다는 부분도 꼭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강대학교 서류평가 어떻게 하냐면 학생부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를 쓰고요. 자기소개서 라인은 저희는 친환경 사학과 라인으로 아마 구축할 예정이에요. 아직 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서강대학교는 어머니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한 장의 카드를 그냥 버린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버리는 카드도 있어야 되는 거고 솔직히 질러보는 카드도 필요합니다. 수시에서는. 그리고 면접은 없습니다. 그걸 또 하나 노린 거기도 해요. 그래서 친환경 사학과 쪽으로 구축한 라인을 좀 잘 짜고요. 그리고 뭐 교내 수상 9개 막 봉사시간 130시간도 넘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솔직히 좀 미흡한 건 사실이지만 뭐 그렇다고 못 넣을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전형이 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가. 서강대학교 다른 전형 그냥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문과 학생들이나 또 다른 학생들이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해드리면요. 첫 번째, 왜 여기에다 안 집어넣냐면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주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서류가 100%예요. 그냥 똑같습니다. 일반형이랑 똑같은데 여기엔 뭐가 들어갔냐면 활동 보충 자료라 그래서 뭐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더 보충적으로 설명할 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스펙이 더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집어넣기엔 스펙이 솔직히 좀 모자라요. 그래서 안 집어넣은 겁니다. 솔직히 여기 더 집어넣고 싶긴 했는데 그리고 여기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진짜 잘하는 아이들이 올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 잘하는 아이들이 올 거냐면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좀 잘하는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목고 전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활동 보충 자료는 뭐 보통 학교에서 생기부 만들다 보면 뭐 논문을 써놓은 것들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한 뭐 활동에 생기부라는 건 어머님들 결과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써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내가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모아놓은 자료가 많거나 포트폴리오가 제작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활동자료 보고서라는 게. 그러니까 확실히 스펙이 좀 되는 아이들이 집어넣는 게 자기주도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형이랑 좀 틀리죠. 저는 솔직히 일반형 같은 경우는 수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능을 볼 줄 아는 아이여야 되는 거고 수능이 좀 약한데 자소서 같은 거 좀 잘 만들어져 있고 뭐 그러니까 수능이 좀 약한데 자소서가 좀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집어넣는 곳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주도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 또 찾아온 게 뭐냐면 알바트로스입니다. 이 알바트로스 특목전형입니다. 다 똑같아요. 생기부랑 자소서랑 뭐 추천서랑 이런 거 보는데 여기에는 활동 보충 자료에 외부 스펙이 가능합니다. 거기 써 있어요. 뭐 교내 수상 말고 외부 수상들이 있죠.
원래 외부 수상도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특목고 라인 아이들 뽑는 전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수상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우리 다 봐줄게. 너 진짜 학교 생활하고 외부 활동하는 거 우리가 다 봐줄게 하고 보는 건데,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외부 스펙 쌓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좀 특목고 전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알바트로스는 되게 뽑는 것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전형을 한번 봐보세요. 와, 까다롭긴 하네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딱 색깔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냄새가 특목고 냄새가 확 나요. 들어가서 봐보면. 그래서 활동 보충 자료가 좀 빵빵해야지 뽑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알바트로스는 그렇게 쉬운 전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 친구가, 이 K양이 가장 좋은 거는 일반형인 것 같아요. 서강대학교에서는. 나머지는 좀 부족하고요. 넣을 필요 없고요. 그런데 일반형은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죠. 아이가 수능장 가서 개질할만 안 떤다라면. 자, 제가 생각하는 서강대학교 합격률은 솔직히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거 몇 프로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솔직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늘 스튜디오 오면서도 계속 생각을 했어요. 몇 프로라고 말할까? 어떡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계속 그 생각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일단은 도찐 개찐인 것 같은데, 이거 도 아니면 모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70%는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걷다가 지금 우리 찾아온 학교 완전 상라인이에요. 상라인. 그죠? 어머님도 완전 상라인으로 잡아온 겁니다. 그런데 최저만 맞춰주고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최저만 맞췄다라면은 기다릴만 합니다. 아이들 쭉쭉 빠져나가는 그거를 기다릴만 하고, 아마 마지막 날 전화 받겠죠. 이 친구 많이 받는다라면.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아까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학생들이 집어넣으면 돼요. 수능은 좀 잘 보는데 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가 좀 미흡한 학생들, 그렇다고 아예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안 됩니다. 웬만큼은 조금 만들어 놓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뭐 라인도 좀 구축이 돼 있고, 그런데 그 라인이 그렇게 탄탄한 라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구축이 돼 있다라면은 수능 최저를 맞춰 놓고 한번 지그시 기다려 볼 만한 전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이런 거예요. 수능 최저가 되고 교과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더 빵빵하다면, 저희 컨쇼 요 앞에 차 있잖아요.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맞죠? 그 방송한 아이들의 스펙, 그 학생의 스펙 정도라면 솔직히 서강대학교 질러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서강대학교 안 한 이유는 그 방송 보세요. 왜 안 했는지. 안 한 이유가 있어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한 7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강대학교 알바트로스는 특목고 전형이고 자기주도는 좀 스펙이 강한 아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맞는지, 너희가 어디에 맞는지를 한번 잘 분석해 가지고 이 전형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서강대학교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서강대학교 분석은 한 70%, 그런데 최고 상라인으로 잡아왔다라는 거 좀 봐주시고요. 제 오늘 서강대학교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찾아온 대학교는 바로 성신여자대학교입니다. 아까 우리 여자 학생이었어요. 그죠? 이거 여학생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잠깐 방송을 안 보셔도 돼요. 자, 이거 여학생들만 보시면 되는데, 여학생들이 성신여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할까요? 이해가 좀 안 가긴 하지만 내가 숙명여대 정도만 돼도 그래? 관심 있어 해도 되는데, 뭐 이대나 숙대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대는 하여튼 그래요. 성신여자대학교 까는 건 아니지만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되게 좋게 구축돼 있더라고요.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여태까지 제가 여학생들 만나갖고 상담하면서 성신여자대학교 말했을 때 다들 저 거기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진짜 최상라인 아이들 말고요. 최상라인 아이들은 여기 잘 안 갈라 그러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되게 이미지가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강북구 도봉로에 있습니다. 저쪽 북쪽에 있고요. 우리나라 중위권 대학으로서 입학 평균 등급이 한 2.5에서 3.4등급이고 여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 여자대학교거든요. 자, 그렇다면 수시 전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왜 그러면 교과 100 찾아왔거든요. 간만에. 제가 원래 교과 100 방송 잘 안 하는데 오늘 교과 100 찾아왔어요. 자, 보세요. 교과 전형 학생부 100%입니다.
학생부 100%인데요. 더 재밌는 건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100%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찾아온 과가 어디냐면 자연과학대학 청정융합과학과예요. 이거 신재생 에너지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온 거예요. 점수대가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청정융합과학과라 그래갖고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하죠. 그런데 이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재생에너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예요. 친환경 녹색성장. 친환경 녹색성장과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배우고 막 이런 거를 배우는데 총원이 12명밖에 안 되고요. 교과 전형, 일명 교과 전형으로 뽑는 아이들은 6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반영률이 보통 학교들처럼 전과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막 전 과목을 다 집어넣어서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좀 도전해 볼 만했고요. 성적대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남았어요, 이 친구가. 자, 전형 방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교과 100%고요. 면접은 없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지금 그래도 논술에 대한 부분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많이 높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서류 100%고요. 면접이 없습니다. 교과 점수가 100%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점수가 들어갑니다. 저기에 있는 서류라는 게 뭐 교과, 비교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교과 성적 갖고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 100%는 진짜 집어넣기 힘들지 않나요? 쌤이 그랬잖아요. 1등급 때 아니면 다 떨어진다고. 맞습니다. 솔직히 교과 100%로 집어넣을 만한 학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성신여대라고 낮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다 1등급 대입니다. 그런데 성신여대가 작년에 이 융합과가 빵꾸 났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복불복이에요. 하여튼 점수대가 100점으로 계산을 하고요. 수능 최저 등급은 당연히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과 100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항상 교과 100 치고 수능 최저 없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정말로. 그래서 별표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신여자대학교고요. 수능 최저 없이 교과 100으로만 대학을 간다라는 게 메리트 있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뽑을까요? 어떻게 뽑을까요? 1, 2, 3학년 2, 4, 4입니다. 뒤로 갈수록 높아져요. 그래서 집어넣는 겁니다. 어머님들 기억나십니까? 이 학생 소개했었던 거. 여기 두 개는 2등급 대였고 여기 1등급 대였던 거.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성적이 좀 많이 비중을 가져가는 학교 2, 4, 4를 진짜 많이 찾았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한 거고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고요. 교과 성적이 90%가 반영이 되고요. 비교과는 출석만 보겠다니까 뭐 출석은 무조건 10% 먹고 들어가는 거겠죠. 저는 출석을 무단결석 하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거 안 해줘요. 입학사정관. 출석 안 한 아이를 대학교에서 뽑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출석을 제대로 안 해온 학생들은 저 진짜 그러니까 아예 해주지도 않아요. 딴 거 찾아주지. 아예 논술이나 적성하라 그러지. 아니면 정시 100%로 가자 그러지. 출석 점수 뭐 한 번이라도 뭐 무단결석을 했거나 막 이래서 점수 깎인 아이들 있잖아요. 저희 컨쇼에다가 집어넣지도 마세요. 전 해주지도 않을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교과가 90%라는 건 모든 걸 다 성적으로 뽑는데 내신 등급 비율 한번 이따위로 나온대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교과 100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데 이건 그냥 넣어놨어요. 한번 보시라고. 나중에 뭐 논술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쓰시라고. 자, 그런데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이게 뭐냐면요, 어머님. 다 보질 않아요. 그리고 이 학생 이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정융합과학과가 어떤 걸 보냐면 첫 번째 필수 과목이 있어요. 필수!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라고 한 게 뭐냐면 과학이랑 영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과학이랑 영어 등급대 되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친구 발목 잡은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 발목 잡은 게 뭐라고요? 수학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수학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집어넣은지 아세요? 국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세 개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이거 꼭 아셔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막 선택하거나 필수로 해갖고 이렇게 막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내신 등급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낮다라고 평가하지 마세요. 되게 높게 형성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1등급 맞는 아이예요. 나 막 한 1.4에서 막 한 1.8 정도 떨어지거나 1.6 정도 떨어지는 학생이 성신여자대학교에다 집어넣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 집어넣는다고요. 겁나갖고 붙어버릴까봐.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 교과백이 1등급이 뜨고 막 2등급 개초반대가 뜨는 이유는 바로 골라내니까 그나마 그렇게 뜨는 거지. 만일 얘네 골라내지 않으면 얘네 등급대 2등급까지 내려가, 2등급 중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학교 레벨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결과치들을 보거나 막 이러면 막 1등급대 아이들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라내서 1등급이어야지, 골라냈는데 2등급 나오면 어머님들 성신여대에다 집어넣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리스크 있는 게임인 거예요. 근데 골라냈을 때 1등급대로 올라가잖아요. 한 1등급 후반대라도 되잖아요. 그럼 한번 질러보세요. 성신여자대학교 진짜 성적 분포대가 다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얘네들 뭐 어느 하나의 특정과가 높지도 않아요. 막 다 고르게 있습니다. 성적대가. 그렇기 때문에 성신여자대학교 1등급 때 뜨는 이유는 바로 이 선택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선택 과목을 따져보셨을 때 2등급이 나온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1등급 나오면 한번 질러보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 아까 보셨죠? 이 아이 수학만 3.2예요. 수학 버리잖아요. 등급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확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 계산기 안 두들겨 봤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 성신여자대학교를. 그리고 교과백 하나 정도는 넣어놓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준비할 것도 하나도 없고, 거기다 수능 최저도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거의 이거는 데이터대로 갈 테니까 합격률도 겁나 높아질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작년 결과인데요. 작년에 이거 IT 학부거든요, 얘네가. 이거 IT 학부인데 얘네 미달났어요. IT 학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년에 보통 등급대가 어느 정도냐면 1.82 정도. 그러니까 어머님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신여자대학교 등급대가 한 1.6에서 한 1.8 사이에 옹기종기 다 몰려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2등급 때는 집어넣으면 떨어지세요. 그런데 작년만 3.27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요.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야, 작년에 IT 학부가 3.27 나왔대. 야, 너 3등급이잖아. 우리 너 보자. 그러지 마세요. 이거 빵꾸난 거예요. 하늘에 천운이 내린 아이가 들어간 거예요. 어머님이랑 우리 아이들아, 너네는 천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모른단다. 걷다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아니, 로또를 사. 하여튼 이거 3.27로 들어간 건 진짜 행운인 거고, 요번 연도 아마 1.8 정도로 형성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8등급 정도 되거나 한 1.6등급 정도 계산기 때렸을 때 나오시면은 성신여자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질러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친구 이겁니다.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다 집어넣었을 때 이 친구가 한 2.45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수학을 뺐더니 1.87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융합학과도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8등급 정도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87 같은 경우는 해볼만 하지 않나요? 수능 최저도 없는데 등급대도 이 정도로 나오고, 모르겠어요. 성신여대 점수가 또 어떤 형식으로 변할지 모르겠지만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과 이번 년이 거의 입시 요강이 바뀐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보통 부모님들 뭘 가지고 교과백을 기준으로 두나요? 작년 데이터 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나 모든 컨설턴트들 무슨 뭐 대단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작년 데이터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컨설턴트는 경험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거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내봤던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뭐 입학처랑 친해가지고 막 이거 얻어내는 거나 하여튼 뭐 이런 데이터 같은 거를 좀 분석하는 것 뿐이지, 교과백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흐름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성신여자대학교는 제가 봤을 때 그 흐름이 그렇게 크게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이번 연도 아마 한 1.87, 1.8에서 한 1.6, 1.6이면 좀 안정권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하는데, 솔직히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아시죠? 작년에 우리 정시방송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다 저 개작살 난 거 기억나시죠? 하여튼 그래요. 대신 한양대학교 보냈잖아요. 더 좋은 대학 보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하여간 1.87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해요. 왜 그러면 이게 또 평균 점수가 한 1.8 정도 될 거라고요.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추합도 많이 일어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서 조금 어머니 확 안 내려갑니다. 이거 막 2등급 확 안 그래요, 어머니. 많이 내려가봤자 한 1.9, 진짜 많이 내려가면 한 2.0, 1.98 그 정도까지만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대 아이들이 집어넣을 학교는 아닌 것 같지만 계산기를 잘 때려보세요. 아까 필수 과목 중에 과학이랑 영어 들어가고 국어랑 수학이니까 수학 잘하고 국어를 좀 못한다라면 이것도 질러볼만 하잖아요, 어머님들. 그러시죠? 무슨 제가 지금 뭐 말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솔직히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백이라는 이 메리트가 좀 있어요. 하나를 빼먹을 수는 있는데 빼먹었을 때 점수대가 이 친구처럼 확 올라가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보세요. 2.45에서 1.87까지 올라갔잖아요. 수학 하나 뺐을 뿐인데 왜? 이 친구 발목 잡았던 게 수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들이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요. 그것들을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또 이렇게 뽑는 학교가요. 어머님들 하나 팁을 더 드릴게요. 상명대학교가 또 이렇게 뽑습니다. 상명대학교라고 그 학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것도 1등급 때 나와야 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2.2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생각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골라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머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갖고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딱 봐도 어떠세요? 되게 특이하죠. 또한 별로 할 게 없어요. 성신여자대학교 원래 교과백이 컨설팅 할 게 거의 없어요. 성적대만 잘 맞추고요. 요런 그냥 뭐 교과 전형이 어떻게 반영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뭐 성적대가 어느 정도로 분포된다라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 같은 경우 어머님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1좀 좋은 과들 빼고요, 어머님. 한 1.5에서 1.8등급대 아이들이 와르르르 몰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골라냈더니 한 1.6 나와요. 그럼 집어넣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되지 않을까요? 막 경쟁률이 미친 듯이 뻥튀기가 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어머님들 교과백은 또 하나 보셔야 되겠어요. 교과백 집어넣으실 때는 반드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2014년과 2015년에 요 사이에 그 학과를 뽑는 어머님 인원이 있어요. 인원. 그 인원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2014년에 10명 뽑았는데 요번 년에 6명 뽑잖아요. 그러면 이거 올라가요, 어머님. 10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으냐면 작년에 10명 뽑았는데 요번 년엔 16명 뽑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하여튼 16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작년이랑 거의 엇비슷하게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집어넣으시면 10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 성신여대 요번에 집어넣으면 90%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최저도 없는 데다가 성적대도 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9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교과백을 집어넣으시는 데 있어서는 보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작년 데이터들을 일단은 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작년에 뽑았던 경쟁률과 인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2년치를 봐요. 그러니까 2013부터 14까지 보고 분석해서 15년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솔직히 2년치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재미봤던 학교가 단국대학교죠. 제가 단국대학교가 이게 되게 재밌게 하여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 어머님들도 성신여대에 대해서 13년 14년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그 빵꾸난 거는 버리세요. 어머님들 막 3자 찍혀 있거나 막 갑자기 막 2.8 막 이런 거 찍혀져 있으면 다 지워버리세요. 그거 그 성적 아니에요. 13년 걸로 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14년에 빵꾸 났다라면 다들 13년 거 보고 집어넣지 14년 거 보고 집어넣지 않아요, 어머님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한 2년치 데이터를 교과를 보고 인원이 어떻게 바뀌었고 경쟁률은 한 어느 정도가 돼서 그 부분들이 이번 년에 미칠 영향을 조금만 분석해 보셔갖고 교과 100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게 보통 교과 100을 지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꼭 제가 안 하더라도. 교과 100은 솔직히 제가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컨설턴트들이 교과 100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다들 뭐 입학사정관 같은 거를 많이 해주는 거죠. 컨설턴트들은. 논술이야 논술 강사가 하는 거고, 적성이야 적성 강사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컨설턴트들이 또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여기 넣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컨설턴트가 할 일입니다. 어머님들이 고집은 피우시겠지만 여긴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말로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컨설턴트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교과백 어느 식으로 보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교과백을 한번 찾아와 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성신여대 이 K양 같은 경우 합격률 한 90% 정도 되고요. 오늘 뭐 성신여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점을 보였던 건 뭐냐면 바로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수학 점수가 4등급이다 보니까 대학교를 찾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작년 방송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과가 수학을 못하면 대학을 찾기가 힘들다고. 솔직히 지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문과 이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비중은 솔직히 좀 어머님들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뭐 학교나 뭐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과를 솔직히 문과보다는 이과가 좋지 않나?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이과를 가기 위해서는, 자연계를 가기 위해서는 솔직히 전제 조건이 하나 깔려야 될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학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수학을 못하는데 이과를 가게 되면 솔직히 개고생합니다. 진짜 아이도만 가지고 대학 레벨은 대학 레벨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과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이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의 약점은 바로 수학이에요. 수학 B형을 봤는데 요번에 4등급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100분위 점수가 59밖에 안 나와서 대학 찾는데 솔직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대학 레벨이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 정도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리 3등급 빼놓고는 막 하나 2등급 찍어 왔거든요. 이게 공부 못하는 학생은 아니고 아마 공부를 좀 열심히 하던 학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특이사항이 있다라면 논술을 한 2년 정도 준비를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논술 부분을 되게 많이 준비를 시키셨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의 약점을 찾아냈다라면 그 하나는 바로 수학을 좀 잘 못하는 이과 학생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논술을 준비시켰다라는데 저는 솔직히 의문을 되게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거 왜 의문이 생겼냐면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이과기 때문에 수리논술을 봐야 되는 학생이고, 수리논술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수학 점수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수리논술을 준비한다라는 거. 또한 대학교에서 수리논술을 볼 때 정말 중요시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물리예요. 물리를 이렇게 약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논술을 2년 정도를 준비했다라는 건 솔직히 저는 납득이 그렇게 크게 가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통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을 진짜 좀 잘하는 아이들, 왜 그러냐면 공식을 써내려가고 문제를 풀이를 해갖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비중이 저는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리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 수학은 거의 절대거든요. 그런데 수학 B형을 뭐 100분이 59점이나 등급을 4등급 정도 맞는 친구가 수리논술을 뭐 2년 3년 노력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리논술 할 시간에 제가 만일 제 딸이었다면 저는 한 5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9개면은 솔직히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적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수를 탄 건 아니고 나름대로는 솔직히 선전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컨쇼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막 수상이 막 10몇 개예요, 20몇 개예요, 그런 것만 보여드리는데, 그거는 솔직히 좀 정말 잘 만들어진 생기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솔직히 좀 대학 레벨을 되게 높이겠죠, 저희가. 그래서 한 9개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의 장래희망은 국제 그린피스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되게 동물 보호론자예요. 이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 하라고 물어봤더니 싱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싱어라는 이 사람을 말할 정도라면 진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동물 쪽으로는. 그래서 국제 그린피스 동물보호론자 하다가 요즘은 좀 3학년 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린피스를 하는 데 있어서 환경사업가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에 관련된 그런 것을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확실히 뭐 동물을 보호하고 국제 환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생각하는 게 뭐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어떠한 회사 같은 거를 설립해 갖고 CEO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같은 계열이라고 전 보입니다. 뭐 그렇게 확 다르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또한 이 친구가 환경사업가를 하게 된 이유 중에 동기부여가 좀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좀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모든 나라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일단은 돈이 있어야지 환경 쪽으로도 무엇인가 자기가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개념과 의식을 고쳐주고 그 사람들과 타협하고 대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좀 생각했던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좀 현실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반영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거를 알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북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솔직히 좀 생각한 게 있었고, 뭐 지구 온난화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도 생각을 했대요. 정치인도 생각을 했는데, 정치인을 자기가 하기에는 솔직히 자기가 너무 순수하대요. 나 정말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자기는 좀 경제적인 부분에 뭐 환경 사업가 쪽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그런 부분을 통해 갖고 무엇인가를 좀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지구를 좀 문학이나 영어하렴. 왜 한문을 지금 외우고 있어? 선생님, 당연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건 한문밖에 없잖아요. 한문은 반영이 안 돼, 얘들아. 대학교에서 한문이나 이런 거 보지 않아. 제2외 국어, 사회, 이과 같은 경우는 사회, 문과 같은 경우는 과학은 얘들아 결단코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정말 해야 될 거를 하라고. 어머님들, 그 전교 점수 좀 보지 마세요, 제발. 전교 점수 본 다음에 막 한문이나 이런 거 못 보면 혼내시는데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한문이나 기술 같은 거 공부하고 있으면 어머님들 저처럼 가셔갖고 뭐 하는 거야, 딴 거에 빨리. 내신에 반영되는 거에 라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막 이거에 막 애들이 막 목숨 걸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연히 반영된다고 말하죠. 구라치지 말라 그래. 하여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대한 부분에 진짜 중점적으로 막 공부를 진짜 많이 한 학생이었어요, 우리 K양이. 그러니까 3학년 때 성적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1, 2학년 때 성적이랑 합쳤을 때 총 반영 비율이 한 2.6등급 정도 나오니까 서울 안에 있는 내신 교과백으로 가기는 솔직히 좀 힘들다는 거 느껴지시죠? 이제 뭐 저희 컨쇼 방송을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교과백으로 가기에는 내신이 조금 솔직히 좀 많이 모자르고요. 갈 수는 있어요. 뭐 인천대학교 좀 수도권에 있는 뭐 중위권 대학 이런 데는 내신 교과백이 있다라면 2.6등급이면 갈 수 있죠. 그런데 또 아까 말했지만 이 친구가 수학이 좀 약해요. 수학 내신을 집어넣으면 3.2까지 떨어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이 아이의 발목을 딱 잡고 있다는 거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런데 자연계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 되게 많아요. 어머님들 없으실 것 같죠? 오늘 자녀의 성적표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어머님들 그 학생들 한번 성적표 봐보세요. 수학이 발목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만약 수학이 발목을 잡고 있다면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머님. 자, 그러면 수학 내신을 집어넣었을 때 수학 내신만을 저희가 따져봤을 때 3.2등급이 나왔다라는 거지. 이건 토탈로 저희가 낸 겁니다. 수학 내신만을 봤을 땐 3.2등급인데 나머지 과목들이 좀 커버를 해줘갖고 그나마 2.6등급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 학생의 특이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봉사상이 한 9개 정도의 수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상하게 요즘 제가 컨설팅하는 아이들 중에 봉사상은 다 탔어요. 이상하게 봉사상 외에 9개 수상인데 뭐 교내 좀 성적에 관한 그리고 뭐 학교 자체 내에서 했던 뭐 그런 교내 대회 같은 거에서도 상을 좀 탄 수상 기억이 있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수상이 많지는 않아요. 한 9개 정도 되는데 보통 보편적인 아이들에 비하면 되게 많은 겁니다. 이게 어머님들 학생들 보통 3, 4등급 아이들이나 했던 게 뭐냐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2외 국어 막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을 너무 많이 두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과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갈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뭐 상위권 레벨의 서울대 같은 학교를 가지 않는 이상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까지만 반영이 돼요. 쉽게 말해서 이과 같은 경우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 사회 과목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라고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 보면 1학년, 2학년 때 사회나 뭐 제2외 국어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막 애들이 기술, 한문 이런 거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번에 2학년 아이가 공부하고 있길래 이렇게 가서 봤더니 뭐 하고 있냐면 한자를 막 한문을 막 미친 듯이 외워요. 너 내일 시험 뭐 보는데? 그랬더니 뭐 한문이랑 영어랑 문학을 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쳤구나. 너가 지금 한문을 하고 있어. 그런데 문학이나 영어 하렴. 왜 한문을 지금 외우고 있어? 선생님, 당연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건 한문밖에 없잖아요. 한문은 반영이 안 돼, 얘들아.
대학교에서 한문이나 이런 거 보지 않아. 제2외 국어, 사회, 이과 같은 경우는 사회, 문과 같은 경우는 과학은 얘들아 결단코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정말 해야 될 거를 하라고. 어머님들 그 전교 점수 좀 보지 마세요 제발. 전교 점수 본 다음에 막 한문이나 이런 거 못 보면 혼내시는데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한문이나 기술 같은 거 공부하고 있으면 어머님들 저처럼 가셔갖고 뭐 하는 거야 딴 거에 빨리 내신에 반영되는 거에 라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막 이거에 막 애들이 막 목숨 걸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연히 반영된다고 말하죠. 구라치지 말라 그래. 하여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대한 부분에 진짜 중점적으로 막 공부를 진짜 많이 한 학생이었어요. 우리 K양이. 그러니까 3학년 때 성적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1, 2학년 때 성적이랑 합쳤을 때 총 반영 비율이 한 2.6등급 정도 나오니까 서울 안에 있는 내신 교과백으로 가기는 솔직히 좀 힘들다는 거 느껴지시죠 이제. 뭐 저희 컨쇼 방송을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교과백으로 가기에는 내신이 조금 솔직히 좀 많이 모자르고요. 갈 수는 있어요. 뭐 인천대학교 좀 수도권에 있는 뭐 중위권 대학 이런 데는 내신 교과백이 있다라면 2.6등급이면 갈 수 있죠. 그런데 또 아까 말했지만 이 친구가 수학이 좀 약해요. 수학 내신을 집어넣으면 3.2까지 떨어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이 아이의 발목을 딱 잡고 있다는 거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런데 자연계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 되게 많아요. 어머님들 없으실 것 같죠? 오늘 자녀의 성적표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어머님들 그 학생들 한번 성적표 봐보세요. 수학이 발목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만약 수학이 발목커녕 더 그러니까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과 아이들도 잘 보세요. 문과 아이들도 보세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중에 아니면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탐 합이 4등급이에요. 안 낮은 거예요, 어머님. 이거 연대보다도 높은 겁니다. 정말로 높게 측정된 거예요. 이거 4등급 나오려면 하나, 둘 나와야 돼요. 3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코 낮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 말할게요. 이 정도 성적대 나오는 아이가 과연 서강대에다가 집어넣을 것 같으세요? 만일 제가 연대고대급이고 서울대급이라면 제가 진짜 서울대 걷다가 어머님들 이과는 카이스트도 있어요. 유니스트, 디지스트 얘네들도 있다고요. 솔직히 유니스트나 디지스트 애들 안 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어머님들. 이과 애들이 지금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광운대 입학처 사람을 만나갖고 얘기하는데 광운대가 원래 이과가 되게 강하고 로봇공학과가 강하던 학교인데 지금 솔직히 되게 많이 무너졌거든요. 제가 조만간 광운대도 방송은 한번 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디스트나 유니스트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과의 상위 대학교 아이들은 일단 서울대 카이스트, 디지스트, 뭐 유니스트 이런 쪽으로 좀 빠져나갔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어머님들. 그 다음에 깔려있는 학교가 어디예요? 연대고대잖아요. 솔직히 연대고대가 깔리는 순간 이 정도의 등급이 나오는 아이라면 이거 쉽게 넣지 못해요, 어머님. 왜? 잘못 넣었다가 붙어버리면 가야 되거든요. 이해 가시죠? 또한 이게 만일 문과가 아니고 이과잖아요, 어머님. 그러면 더더욱 서강대는 피할 거고요. 두 번째, 연대고대 경력 라인을 생각하는 아이들은 점수 진짜 높은 아이들이에요. 또한 서강대 바치는 아이들도 점수대는 연대고대 애들은 좀 높아요. 그러면 연대고대에서 떨어진 아이들은 다 서강대 쪽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어머님. 내려오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안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겁나서 붙어버릴까 봐. 이거 붙으면 가야 되거든요. 연대고대 가야 되는 아이가 붙어버리면 가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섣불리 집어넣지 못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첫 번째는 6개를 집어넣는 아이들 중에 그러면 서강대학교를 거의 탑으로 보고 집어넣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연대고대 라인 아이들이 바치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서강대학교를 나는 제일 높은 학교로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어. 아니면 나 서강대학교 정도는 갈 점수 되는데 연대고대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집어넣는 애들 있는데 그 아이들 솔직히 이거 최저 맞추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두 개 쉬운 거 아닙니다, 어머님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서강대학교는 이번에 수능 최저를 너무 높이 잡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이 정도 최저를 갖는 아이가 이 정도 점수 나올 아이가 서강대학 얘들아
대학교에서 한문이나 이런 거 보지 않아. 제2외 국어, 사회, 이과 같은 경우는 사회, 문과 같은 경우는 과학은 얘들아 결단코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정말 해야 될 거를 하라고. 어머님들 그 전교 점수 좀 보지 마세요 제발. 전교 점수 본 다음에 막 한문이나 이런 거 못 보면 혼내시는데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한문이나 기술 같은 거 공부하고 있으면 어머님들 저처럼 가셔갖고 뭐 하는 거야 딴 거에 빨리 내신에 반영되는 거에 라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막 이거에 막 애들이 막 목숨 걸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연히 반영된다고 말하죠. 구라치지 말라 그래. 하여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대한 부분에 진짜 중점적으로 막 공부를 진짜 많이 한 학생이었어요. 우리 K양이. 그러니까 3학년 때 성적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1, 2학년 때 성적이랑 합쳤을 때 총 반영 비율이 한 2.6등급 정도 나오니까 서울 안에 있는 내신 교과백으로 가기는 솔직히 좀 힘들다는 거 느껴지시죠 이제. 뭐 저희 컨쇼 방송을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교과백으로 가기에는 내신이 조금 솔직히 좀 많이 모자르고요. 갈 수는 있어요. 뭐 인천대학교 좀 수도권에 있는 뭐 중위권 대학 이런 데는 내신 교과백이 있다라면 2.6등급이면 갈 수 있죠. 그런데 또 아까 말했지만 이 친구가 수학이 좀 약해요. 수학 내신을 집어넣으면 3.2까지 떨어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이 아이의 발목을 딱 잡고 있다는 거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런데 자연계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 되게 많아요. 어머님들 없으실 것 같죠? 오늘 자녀의 성적표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어머님들 그 학생들 한번 성적표 봐보세요. 수학이 발목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만약 수학이 발목을 잡고 있다면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머님. 자 그러면 수학 내신을 집어넣었을 때 수학 내신만을 저희가 따져봤을 때 3.2등급이 나왔다라는 거지. 이건 토탈로 저희가 낸 겁니다. 수학 내신만을 봤을 땐 3.2등급인데 나머지 과목들이 좀 커버를 해줘갖고 그나마 2.6등급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생의 특이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봉사상이 한 9개 정도의 수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상하게 요즘 제가 컨설팅하는 아이들 중에 봉사상은 다 탔어요. 이상하게 봉사상 외에 9개 수상인데 뭐 교내 좀 성적에 관한 그리고 뭐 학교 자체 내에서 했던 뭐 그런 교내 대회 같은 거에서도 상을 좀 탄 수상 기억이 있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수상이 많지는 않아요. 한 9개 정도 되는데 보통 보편적인 아이들에 비하면 되게 많은 겁니다. 이게 어머님들 학생들 보통 3, 4등급 아이들이나 뭐 이런 아이들 보편적인 수상 경력들 따져보면 몇 개 정도가 되냐면 한 3개, 많은 아이가 한 5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9개면은 솔직히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컨쇼 방송은 자연계 학생을 준비를 했고요. 단 하나의 비법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과 학생인데요. 오늘 이과 학생 여자애예요. 여학생이고요. K양이네요. K양이고 서울 진명여고를 다니고 있다고 해요. 이게 아마 목동에 있는 학교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예전에 좀 시간이 됐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진명여고 아이 컨설팅을 하는 기억이 나거든요. 학교 수준이 괜찮았다라고 저는 기억이 나요. 자, 이 모의고사 이거 가채점으로 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이거 가채점 아닙니다. 원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점수로 한 거고요.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건데 봤더니 이과 학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과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점을 보였던 건 뭐냐면 바로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수학 점수가 4등급이다 보니까 대학교를 찾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작년 방송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과가 수학을 못하면 대학을 찾기가 힘들다고. 솔직히 지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문과 이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비중은 솔직히 좀 어머님들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뭐 학교나 뭐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과를
솔직히 문과보다는 이과가 좋지 않나?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이과를 가기 위해서는, 자연계를 가기 위해서는 솔직히 전제 조건이 하나 깔려야 될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학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수학을 못하는데 이과를 가게 되면 솔직히 개고생합니다. 진짜 아이도만 가지고 대학 레벨은 대학 레벨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과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이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의 약점은 바로 수학이에요. 수학 B형을 봤는데 요번에 4등급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100분위 점수가 59밖에 안 나와서 대학 찾는데 솔직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대학 레벨이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 정도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리 3등급 빼놓고는 막 하나 2등급 찍어 왔거든요. 이게 공부 못하는 학생은 아니고 아마 공부를 좀 열심히 하던 학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특이사항이 있다라면 논술을 한 2년 정도 준비를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논술 부분을 되게 많이 준비를 시키셨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의 약점을 찾아냈다라면 그 하나는 바로 수학을 좀 잘 못하는 이과 문 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요행을 바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넣어볼만 하잖아요. 어떻게 다 밑으로 낮추겠어. 내가 이거 다음 대학교는 완전히 안정권으로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번 질러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보시면 이 친구가 최저가 돼요. 되게 신기하죠. 이 친구는 최저가 됩니다. 왜? 이 친구의 발목을 잡은 건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수학을 버리면 돼요. 그죠? 수학을 버리고 하나하나 둘이라면서요. 국어를 둘로 받치고 영어 하나에다가 생명과학을 하나로 받추면 둘, 하나잖아요. 선생님, 어머님들이 말해요. 컨설턴트가 어떻게 물리가 3인데 그걸 찾아왔어요. 당신 쓰레기 그냥. 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서강대학교는 탐구 두 과목 중에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생명과학을 이 친구가 단 한 번도 1등급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죠, 저는. 만일 서강대학교를 노리는 학생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문과 학생이 있다면 사탐 하나만 미친 듯이 한번 파보라는 거죠. 제가 말하잖아요. 사탐 둘보다는 하나 셋이 낫다고. 공부를 할 때는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두 개를 고르게 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올인하고 하나를 받쳐가는 거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를 올인할 필요가 있다고. 그거를 잘 올인해봐. 그러면 이런 길이 열려. 생각보다 탐구 과목이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생명과학 갖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지. 솔직히 이렇게 많이 도전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연대고대 솔직히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집어넣은 애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뭐 하나가 나오던지 둘 하나가 나오던지 아마 성적대가 되게 좋은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경영학과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겁나서 못 노는 아이랑 빠져나갈 아이랑 그리고 최저 못 맞추는 아이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대신 만일 이거 뭐 경영학과를 뭐 생각하는 우리 인문계 학생들도 잘 봐보세요. 그래서 한번 잘 계산을 때려 보시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만일 나는 교과가 되게 우수해. 교과가 되게 우수한데 만약 그렇다면 나 이거 한번 도전해 볼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능 최저의 과탐이 한 과목만 들어간다는 부분도 꼭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강대학교 서류평가 어떻게 하냐면 학생부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를 쓰고요. 자기소개서 라인은 저희는 친환경 사학과 라인으로 아마 구축할 예정이에요. 아직 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서강대학교는 어머니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한 장의 카드를 그냥 버린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버리는 카드도 있어야 되는 거고 솔직히 질러보는 카드도 필요합니다. 수시에서는. 그리고 몇 듭이 그렇게 크게 가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통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을 진짜 좀 잘하는 아이들 왜 그러냐면 공식을 써내려가고 문제를 풀이를 해갖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비중이 저는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리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 수학은 거의 절대거든요. 그런데 수학 B형을 뭐 100분이 59점이나 등급을 4등급 정도 맞는 친구가 수리논술을 뭐 2년 3년 노력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리논술 할 시간에 제가 만일 제 딸이었다면 저는 정시 공부를 더 많이 시켰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듭니다. 좀 안타깝죠.
이과를 갔는데 수리가 지금 발목을 좀 잡은 상태니까요. 솔직히 이런 친구들 지금 방송 보는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들 생각보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학 B형에 대한 보강이 좀 많이 지금부터라도 지금 고3이다 보니까 아직 한 3, 4개월 남았거든요. 좀 수학에 대한 비중을 정말로 많이 높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모르겠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 드렸죠. 논술학원 그렇게 많이 믿지 마시라고. 논술학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한다고 말해요. 그거 제3자한테 한번 테스트 받아보세요. 다른 뭐 논술 강사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하여튼 다른 분한테 한번 테스트 받아보셔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코가 간지러울까요? 누가 제 욕하나?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내신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요게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표까지 다 분석을 한 다음에 한 건데, 당연히 이과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반영이 된 거고요. 단위수 적용을 하였을 때 등급대가 솔직히 3학년 때 성적 요번에 시험을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내신에 대한 부담을 좀 3학년 때 좀 많이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1학년과 2학년 때는 한 2등급대, 그러니까 반에서 좀 뭐 11% 조금 밑에, 그러니까 막 썩 미친 듯이 막 정규 라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아예 안 하던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좀 열심히 하던 친구였고, 3학년 때는 오 대단하네요. 정말 노력 많이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솔직히 이 친구한테 제가 팁을 하나 준 적이 한 번 있어요.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해줬을 때 이 친구가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 2외국어 막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을 너무 많이 두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과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갈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뭐 상위권 레벨의 서울대 같은 학교를 가지 않는 이상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까지만 반영이 돼요. 쉽게 말해서 이과 같은 경우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 사회 과목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라고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 보면 1학년, 2학년 때 사회나 뭐 제2외라고 하시면 한번 질러보세요. 이거 성적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인천대학교 방송처럼 이거 뭐 하나의 특이사항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잘하면 정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냥 다시 말할게요.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 이거 빵꾸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찾아온 과는 경영학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 친구가 환경사학과에 대한 CEO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CEO에 대한 꿈도 있고 경영이랑 좀 관련을 지어서 자기소개서를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꼭 이과를 나왔다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를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건 없다라고 봐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형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문과가 이과로 교차 지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어머님. 수학 때문에. 그런데 대학교는 이과 아이들, 자연계 아이들이 문과로 지원하는 거는 되게 많이 열어놨어요, 대학교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과 아이들도 국어랑 영어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크게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자, 그래서 인문사회학과 대학의 경영학부를 찾아왔고요. 전체 인원은 많이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강대 그러면은 어머님들 탑과예요. 경영과가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있고 여러 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로 서울대, 연대, 그러니까 연대고대 아이들 라인이 영향을 주는 데까지가 바로 경영과예요.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경영과는 연대고대급 아이들이 오는 곳이니까 K양이 가기에는 솔직히 되게 많이 미흡한 게 맞아요. 그런데 6개를 쓰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개를 쓰는데 상중하로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밑으로 바닥에 깔 필요도 없고 중앙에다 모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상 한 2개 정도에 중 한 4개에 미안해요. 상 한 하나에서 2개 정도에 중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 깔고 밑으로 하 깔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막 중 하하하하 막 이렇게 뭐 중중중중 하하하하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상 한두 개 정도는 질러 보시라는 거예요, 어머님들. 그 중에 하나 찾은 게 바로 서강대학교고요. 서강대학교는 솔직히 이 친구의 비교과나 이런 거 갖고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강대학교는 누구의 라인까지 들어오냐면 연대 고대 아이들의 라인이 이 안에 들어옵니다. 이 50명 안에. 절 믿으세요. 서강대학교는 그 정도로 경영과는 되게 높은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대 고대급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저한테는.
연대고대 애들 들어오면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보세요. 뭐 때문이냐면 일단 전형 방법은 서류 100%입니다. 그리고 면접은 없습니다. 면접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친구였었고 면접은 일단 없고요. 학생기록부나 자기소개서나 그리고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면 학교에서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제가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작년 데이터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컨설턴트는 경험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거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내봤던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뭐 입학처랑 친해가지고 막 이거 얻어내는 거나 하여튼 뭐 이런 데이터 같은 거를 좀 분석하는 것 뿐이지 교과백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흐름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성신여자대학교는 제가 봤을 때 그 흐름이 그렇게 크게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이번 연도 아마 한 1.87, 1.8에서 한 1.6, 1.6이면 좀 안정권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하는데 솔직히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아시죠? 작년에 우리 정시방송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다 저 개작살 난 거 기억나시죠? 하여튼 그래요. 대신 한양대학교 보냈잖아요. 더 좋은 대학 보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하여간 1.87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해요. 왜 그러면 이게 또 평균 점수가 한 1.8 정도 될 거라고요.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추합도 많이 일어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서 조금 어머니 화가 안 내려갑니다. 이거 막 2등급 확 안 그래요, 어머니. 많이 내려가봤자 한 1.9, 진짜 많이 내려가면 한 2.0, 1.98 그 정도까지만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대 아이들이 집어넣을 학교는 아닌 것 같지만 계산기를 잘 때려보세요. 아까 필수 과목 중에 과학이랑 영어 들어가고 국어랑 수학이니까 수학 잘하고 국어를 좀 못한다라면 이것도 질러볼 만 하잖아요, 어머님들. 그러시죠? 무슨 제가 지금 뭐 말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솔직히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백이라는 이 메리트가 좀 있어요. 하나를 빼먹을 수는 있는데 빼먹었을 때 점수대가 이 친구처럼 확 올라가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보세요. 2.45에서 1.87까지 올라갔잖아요. 수학 하나 뺐을 뿐인데 왜? 이 친구 발목 잡았던 게 수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요. 그것들을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또 이렇게 뽑는 학교가요, 어머님들 하나 팁을 더 드릴게요. 상명대학교가 또 이렇게 뽑습니다. 상명대학교라고 그 학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것도 1등급 때 나와야 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2.2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생각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골라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머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갖고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딱 봐도 어떠세요? 되게 특이하죠. 또한 별로 할 게 없어요. 성신여자대학교 원래 교과백이 컨설팅 할 게 거의 없어요. 성적대만 잘 맞추고요. 요런 그냥 뭐 교과 전형이 어떻게 반영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뭐 성적대가 어느 정도로 분포된다라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 같은 경우 어머님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1좀 좋은 과들 빼고요, 어머님. 한 1.5에서 1.8등급대 아이들이 와르르르 몰려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골라냈더니 한 1.6 나와요. 그럼 집어넣으세요.